다음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법제처 차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입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에서 며칠 전 대정부 질의에서 인사검증단 법무부에 설치하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유권 해석이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그런 심사를 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장관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인식하기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서 법령 이제 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처장님 결재를 받고 이제 공포를 타는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차장님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그 심사에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법 체계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저 심사 과정에서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법제처에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은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2021년도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정부의 행정 조직을 설치하는 법령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 위탁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역시나 이 위탁으로 인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2021년도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엄격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안에서 쟁점 위탁할 수 있느냐, 위탁 범위가 가능하냐.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음에도 위탁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은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니 소관 업무라면 위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의 정부조직법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어도 위탁이 가능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위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사무 위탁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설명 올리면 개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사인에 질문 대해서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약 유권 해석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도 위탁이 가능합니까? 그거는요. 이게 저희가 이 업무 성격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업무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면서. 안 하죠. 누가 국방부에게 그걸 위탁을 하겠습니까? 자, 법무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그런 유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국방부에다가 인사검증을 둔다 아니 지금 그러면 방금 그 위탁과 관련된 법률 유권 해석에 따르면 없어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과 행정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법률적인 걸 묻는데 왜 갑자기 무슨 행정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아니죠. 그거는 같이 적절하냐 겁니다.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법성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가 장관님 들어보세요. 예.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다 이 법령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정부조직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아니죠. 겁니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네.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장관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법제처 차장님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분명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다음에 법무장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법무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인사검증단에서의 인사검증은 1차 검증이고 또 2차 검증은
민정수석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으니까 예,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과 검증을 나눠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분산시킨다. 추천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천은 다른 것을 하는 1차 것이고요. 검증의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인사검증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해봤겠지만 이게 루틴한 업무입니다. 한 몇백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일단 질의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다음에 대충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직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 여부 그리고 그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공적 문서를 해석해서 그것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 판단한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말한 판단은 이 사람을 그 보직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판단인 것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이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문답해가지고 사실관계 오면 그거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한다. 객관적인 그럼 2차 검증은 뭔가요, 장관님? 예. 2차적으로 보면 역시 그것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보직에 과연 그 보직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사실상 그럼 1차적인 어떤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다 결론적으로 나는 거 아닌가요? 결과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게 위원님도 이제 여당이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백 가지를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상의 문제점은 거의 예외 없이 특히 이제 50대 남성 이렇게 되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의 또 이제 업무 보고 설명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산시킨다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직기관 비서관, 뭐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일 담당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분이 검사 출신인 거하고 지금은 아닌 것이고요. 그게 출신 기관이 어딘지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천과 관련되어서 다 인사 검증까지 2차 검증까지 전부 다 검사 출신 동일한 어떤 직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런 어떤 측근에 의해서 검증이 될 때 과연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설명대로 이 집중되었던 검증, 인사와 관련된 그 검증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과거에 제가 지난 정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실 이게 몇만 건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와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처의 루틴 업무로 됐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 방식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늘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 단장도 와 계신데 제가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해오셔가지고 저한테 나가기 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전문인데요. 저희가 보고가지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는 이걸 못 본 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직기관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봤고 그럼 저쪽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다 한 몸이었잖아요. 한 군데였었으니까 이게 사실 판단과 그게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이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투명성이 진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업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 업무 같은 게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킨다는 전제에서 좀 맞춰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같은 임명권자, 추천권자의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직역에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루틴한 몇백 가지 걸 체크해가지고 그걸 넘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 자료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슬며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실국 본부 소관, 검찰국을 적어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주요 대목이
전임 장관 때의 업무의 연속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또 올해 수사기소 분리가 있었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수사권 조정 전 단계로 직접 특수 분야 수사 중심으로 검찰의 방향을 회복하려는 방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여기 우리 법무실장도 있고 인권국장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거를 폐기를 천명한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정보 수집 기능을 지방 검찰청까지 부활하겠다라는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티타임의 명목으로 기소전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것, 인권 보호라고 오늘 업무보고에 얘기했지만 인권 침해적 방향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정권 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 느끼시기를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바람이보다 더 빨리 풀이 눕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풀은 바람이 멈추기도 전에 먼저 일어서기도 한다라는 진리를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 분명하고 법무행정이 부실인사 또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책임과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법무행정은 어떻게 될 건가? 전임 장관으로서 참으로 지금 국회의원의 입장이지만요.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민정수석실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법적인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검증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장관께서 오늘 위임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답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위 헌법과 법률과 명령의 법령 체계를 모르시는 말씀 같습니다. 정보조직법에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대통령 직무조항이 있고요. 법에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임의 일부 위임이든 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당연히 인사에 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이 1mm도 없습니다. 애정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직제령에도 그 근본 조항인 직무조항 3조에 인사에 관한 단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4조에서의 인사정보관리단장, 단도 아니고 단장이라는 소위 직무 범위와 이런 근거 규정이 없이 보직 규정만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질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거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직제령의 규정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장관께서 민정수석실하고 비교하는데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대통령의 행정 업무는 장관, 법무부 장관하고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이고 대단히 넓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조직법의 근거조차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직제령에 보면 대통령 비서실 조항이 있고요. 직무 조항이 당연히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조항도 있고 인사위원회 조항도 있습니다. 100배 양보해서 제가 법무부 직제령에 뭘 둔다고 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3조에 인사 업무를 넣고 법무부 장관 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놓고 거기에 장관과의 관계가 나오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하며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 인사위원회 규정을 최소한의 준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 자, 장관님.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사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검증하는 것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범위를 정해서 법령으로 일부에 한해서 위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위임입니다.
현재 규정상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전부 위임. 따라서 위반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위반입니다. 두 번째, 인사 검증의 대상과 범위, 즉 한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대법관 인사 검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는데 법원은 무섭겠지요. 그러니까 인사 검증 대상 아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 대상이냐? 기단하는 거죠. 국무총리 대상이지요. 국정원장 대상이지요. 각부 장관들 다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요. 수석들 다예요. 근데 그런 한계와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장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하위 내규가 있느냐 했더니 앞으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는데 지침을 만들어도 제 말씀을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일부 수용해서 지침을 만들어도 위헌 위법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님 이거 인사 이거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건 용기 있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법치 행정의 원리, 토괄이행 금지의 원칙, 헌법과 법률과 명령이라는 법령의 체계,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무부는 오늘 수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수사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줄줄이 잘 나오잖아요. 다 잘 알고 계셔. 남부지검이 만든 그 합수단, 제가 협력단에서 시작해서 합수단 만드셨잖아요. 그 질문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시고 잘 답합니다. 예, 그만큼 수사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무부는 이렇게 수사에 관계가 있는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관성 효율성 따집니다. 법무부는 유관성 효율성보다도 적법성이 먼저다. 유관성 효율성 따지면 1담당관은 사회정보, 2담당관은 경제정보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면 행정안전부 장관, 경제정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보 수집하는 게 맞지요. 효율성과 유관성을 따집니다. 제 질문이 국민들께는 안 들렸겠지만 이것도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답변 가능한 모르겠어요. 답변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질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특정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제가 뭐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좀 박 장관님, 박 의원님께서 해주신 저희 이 법무행정 업무 중에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국가를 위해서 국익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였고 그 부분은 제가 계승해서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약속은 제가 드립니다. 그 내용에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뭐 나머지는 어차피 의견의 차이의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법에 진짜 소관 업무로 있다면 그거는 위임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너무 논리 필연적인 전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인에 대해서도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위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첫째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어떤 특장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합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적 근거 관련해 가지고 법을 규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직위를 설정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법 규정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도 제가 이 질의응답 나왔었는데 제 업무 범위가 저희가 하는 업무 범위가 진짜 1차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의견을 달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2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한테 짐 아니고 법무부의 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추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진입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인사 검증은 인사권의 일부입니까? 포함됩니까? 대통령 인사권에.
질문하신 건가요? 인사 검증 업무가 인사권에 포함되냐고.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에 인사 검증을 하는 권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개념 아닌가요? 인사는 전체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인사는 수행해서 과거부터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으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인사를 할 때는 대통령실에서 2차적인 판단을 한다. 우리는 당연히 1차 그렇죠. 판단만 한다. 그런 대통령 얘기 한 거 권한이- 아니에요? 예. 인사권이 대통령 권한이시라는 건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있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부조직법상에 우리 부처라는 게 있는데 행정각부로 돼 있잖아요, 법무부가. 이게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네. 맞아요? 저 법무부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중앙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맞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있는 걸 얘기를 하세요. 뭘 말하라고 그래 계속.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답을 알려주면서 뭐라 질문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자꾸 망설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법제처, 네. 그거는 중앙행정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혹은 대통령실은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없이 그렇지는 국회에 않습니다. 왔으면 예.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바를 아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제처장님, 예, 법제처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 간에 업무 위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정부조직법 6조, 아까 국가공무원법 20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이 가능하다. 예. 법령에 따른 위임 위탁을 할 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를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법제처는 그 부분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어떤 경우에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 그 법률에서 이제 위임 범위에 따라서 네.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문상의 용어는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 1조에 보면 행정 능률의 향상, 예. 행정 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위임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여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법무부에다가 이걸 행정 보낸 거예요. 능률의 향상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능률의 향상. 네. 법무부에서 하면 행정 능률이 향상된다. 그 기관의 법무부만 역량과 그렇습니까?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까? 그거는 판단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이제 위탁을 해줄 기관과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서로 진짜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위탁을 줄 때도 어느 기관에 줄 거냐. 서로 위탁을 맡기는 기관과 지금 받을 기관이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절차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두 기관 이 협의가 있을 문제가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고 새 정부의 주요 정책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전에 무슨 뭐 법무부하고 인사혁신처 간에 토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무회의에서 무슨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의 개정 취지 설명했다는 거고 대통령 공약이 갖고 있는 의미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임 위탁 간에 서로 논의가 없이 지금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법제처에서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들어요. 그러면 그 법문의 형식만으로 보면 아까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계속 국방부에다가 보내는 거는 어떠냐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 말씀에 대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들었죠?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왜 안 된다고 하던가요?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님이 더 말씀. 그러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방부는 그렇게 하기에 좀 미흡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아까 사실 판단, 자료 수집, 법적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국방부가 하는 건 능률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들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게 타 조직에 소속한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지금 폄하하는 증세가 있어요. 경찰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는 국방부도 폄하를 해요. 전혀 국방부 그렇지 안에는 않습니다. 국방 능력에서 장관이 잘 당연히 국방부가 모르시겠지만 우월하죠. 국방부 안에는 법원도 있고 검찰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경찰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제너럴 카운슬의 역할로 법무적인 자문을 하는 조직도 있어요. 그런 데는 못 하고 우리 법무부는 할 수 있다. 자, 국방부에다가 위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제처에 보기에 두 법 조항 근거에 의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행정 능률이라든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누가 어느 기관에 판단하냐고요? 위탁할 거냐를 판단하게 될 누가 걸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까? 그건 위탁을 주는 기관과 위탁 받는 기관이
다 아까 판단해야 될 것 말씀드리지 같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도 그렇게는 말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 권한을 가진 자, 사람과 반대로 얘기해 받을 봅시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 분명히 논의가 조항에 있을 거라고 의하면 생각합니다. 지금 차장께서 지적하신 조항에 의하면 그런 협의가 전제되어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근거라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 위임 위탁 규정에서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을 위탁해서 중앙행정기관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와 법제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법제처가 지금 법령 해소 업무 하고 있죠. 네, 법무부도 하고 있죠. 예, 알고 법무부는 이제 있죠?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다른 정부에서 물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무실에. 잘 보시면. 자, 확인해 그러면 법무부는 그런 기능 갖고 있어요. 법제처의 법령 해석 기능 전부를 떼가지고 법무부에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거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 검찰국을 두는 이유가 검찰 인사에 관한 장관의 권한 보좌하기 위해서 검찰국 업무 주요 업무 중에 인사 업무가 있죠. 예. 예? 예. 자,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법무부가 권한이 막강하고 장관이 2인자의 소통령이나 이런 소리 듣는데 억울하기라도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니까 이것을 나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혁신처에다가 위탁하겠다. 돼요, 안 돼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다르죠. 아까 국방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누가 묻는 그걸 거 해가지고 아니에요? 능률성이 있다고 말을 법률적으로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능하죠. 것처럼 아닙니다. 능률적으로 그 문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 주체는 당연히 그 행정부입니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행정부죠. 왜 능률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은 왜 가능했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동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하셔서 좀 힘들어하시고 장관님도 장관 처음이신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제 점수를 제가 어떻게 매기겠습니까만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후한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뭐 낙제점이나 꽈락은 아니지만 박한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는 법무부 장관 이상의 상징성을 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언행에도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좀 정말 조심해서 처신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도 법사위 간사가 처음이어서 장관님이나 저나 좀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인지 주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텔레그램 사용하십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제가 메신저를 씁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뭐 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예.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카톡은 쓰십니까? 예? 카톡. 카톡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해오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예, 여러 카톡은 가지- 예전에 많이 쓰셔서 예. 또 사회 이슈화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 습관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그만 메신저 서비스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고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특히 보면 이번 문자 파동에서 보듯이 음모적 언어와 폐쇄적 생각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봉건 시대의 군주와 신하 관계를 연상시켜서 그런 대화를 엿들은 것 같아서 국민들 많이 좀 씁쓸해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과정 속에서 터널 사이에 박혀가지고 그냥 갇혀서 코박고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개방적이고 연대해서 소통하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먼저 드립니다. 조언 잘 듣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영이라든가 그런 그 논리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평판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아까 대우조선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이 노사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을 좀 저런 면들이 있구나 다시 보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인역당 이자 배상 문제들에 대해서 뭐 단번에 단칼에 해결하는 모습 들고 사람을 좀 달리 봤다 저는 이런 평가를 합니다. 혹시 드라마 우영우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건 아는데요. 제가 요 며칠 굉장히 바빠서 잘 못 봤습니다. 많이 나중에 바쁘셨죠. 보려고 월요일부터 뭐 지금 이 순간까지 예. 전부 다 국회에 나와 계시고 대통령 업무까지 하셨으니까. 근데 꼭 한번 보십시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법은 엄정한 것이지만 원칙적이고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만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은 밥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 주셨던 그런 얘기들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치 행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드려요. 그래서 특수부에 계실 때 칼을 잘 썼다 이런 것이 그때는 칭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오래된 얘기입니까? 예. 또 한번 여쭤보죠. 그림을 그린다, 조서를 꾸민다 익숙한 얘기시죠? 그게 방송이나 등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쓰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차피 본인들이 요즘에는 변호인들 참여하고 그게 다 녹화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고 그리는 식으로 해서 옛날 누가 얘기입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옛날 얘기고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전 단언합니다.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깨끗하게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입법과 정책의 조율과 타협과 조율의 어떤 집행, 타협 예. 이런 건 무리하게 기획해서 수사하고 밀어붙이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 계신 자리도 좀 다른 것이고 예. 그래서 세상의 구조적 변화와 흐름, 민심의 흐름을 읽고 차분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일, 그 자리에 서 계시다. 예. 거기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문드리고요.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령 정부다라는 유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는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다. 나름대로 그런 근거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그런 근거가 서로 양쪽의 근거가 팽팽한데 이 일을 유인받은 분들이 이 일을 잘했으면 그런 시비들이 있었을까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그리고 억울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었다면 법무부에 인사정보검증단이라는 그런 위탁 기능이 법무부로 향했을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있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짐이자 책임에 따져보겠고요.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회 오셨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한 질문 하시잖아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는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특히 장관님 전장에 나선 장수 무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언어와 행정과 법률가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의 상징을 대변하고 있고 대선 주자도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또 이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마음속에 좀 담아두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 말씀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잘 듣겠습니다. 통합과 협치를 해야 되는 게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정부의 상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억울하고 그리고 잘못된 논리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걸 더욱더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배우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더욱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지 하겠습니다. 않겠지만 말씀은 좀 줄이시고 귀를 훨씬 더 여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지적해 주시면 제가 더 고치겠습니다. 예, 기동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